그녀가 떠나던 날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24년을 함께한 아내가 내게 남긴 것은 배신과 비웃음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상처로 남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다가온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나는 50살의 남자다. 아내 지수와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첫째는 22살, 막내는 곧 18이 된다. 우리 아이들은 혜진, 22살, 준, 19, 그리고 수연, 17이다. 얼마 전 지수가 내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녀는 직장 동료 태민과 바람을 피워왔고 그 관계는 이미 2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야 나에게 말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밟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수연도 2달 후면 성인이 되니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완벽한 시기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다행히 아이들이 곁에 없었다.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혜진은 대학 졸업 후 독립해 살고 있었다. 준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날 수연은 친구 집에 가 있었다.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지수가 그날을 선택해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 같다. 나는 울면서 그녀를 붙잡았다.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 결혼 생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그날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든 생각은 그녀를 붙잡고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부디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나는 너무도 약해져 있었다. 나는 꼼짝없이 울기만 했다. 30분쯤 흐느껴 온 뒤에야 비로소 현실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동안 지수는 내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마치 24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라 불쌍한 강아지를 위로하는 것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주제에 내 감정을 달래려 하다니. 정신을 차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가. 더 이상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녀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붙잡던 내가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다. 사실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챙겨둔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더 넣더니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제야 알았다. 지수는 이미 떠날 준비를 끝내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반응할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색한 포옹을 시도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가볍게 안으려 했지만 나는 그저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지수가 떠난 뒤 나는 무너졌다. 2시간 넘게 아이처럼 울어버렸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배신했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짓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내 앞에서 불편한 침묵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척했을 뿐이었다. 수백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났고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정신을 붙들고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이건 나만의 충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기에 그녀는 내가 울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되묻는 그녀를 보며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예상대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도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수연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 위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녀 역시 내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처럼 깊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다. 언니와 오빠에게 연락해 최대한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동시에 내 동생 동현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그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 동생 동현은 45살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걸 선택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날 그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수연의 전화를 받자마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내가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몇 날 며칠 동안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집에 머물며 당분간 우리 가족을 돌봐주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고 아이들도 모두 함께 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진다.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지수가 떠난 일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하지만 동현이 옆에서 도와주기로 한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나는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했고,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다정하게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지수가 먼저 이혼 서류를 보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그녀에게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왜 지수가 아직까지 이혼 서류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떠난다고 단언했지만 정작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어젯밤 한참 늦은 시간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이후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었기에 뜻밖의 전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왜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분명 울고 있었다.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물었고,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짧게 대답했다. 애들은 다 여기 있어. 그리고 동현도 같이 있다. 내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가 내가 아직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내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그녀였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그녀였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였다. 괜찮아?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집을 나선 바로 그날 태민에게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부터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가볍게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지수에게 똑똑히 말했다. 난 아직 젊어. 지금은 마음껏 즐기고 싶어. 나중에 정말 정착할 준비가 되면 그때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거야. 지수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이제 50살이고 무엇보다 새 아이의 엄마다. 태민이 원하는 미래의 속 완벽한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지수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지수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절망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태민은 애초부터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원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지수일 리 없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집도, 가족도, 그리고 그녀가 버린 나까지도.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겠지. 지수는 거의 15분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울기만 했다. 그제야 자신의 불륜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제 자신과 일절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모두 그녀를 차단했고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차마 먼저 묻기도 두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어젯밤 그녀는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듯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호텔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나에게 매달린다고? 순식간에 그동안 남아있던 미련과 슬픔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분노였다. 사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한테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없어. 넌 나한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차라리 다행이야. 내가 한 짓에 딱 어울리는 결과니까. 나는 그녀의 대답을 들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오늘 밤만큼은 그녀를 떠올리며 잠들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항상 그래왔듯 그녀는 이번에도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걸까? 우리도 여느 부부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어왔지만 나는 언제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사과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항상 내가 그녀를 붙잡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일만큼은 절대 눈 감아 줄 수도 잊을 수도 없다. 아니, 애초에 잊고 싶지도 않다.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현실 자각이었다. 나는 항상 그녀를 더 사랑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리고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도 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끝났다.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이고 내 소유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니 그녀가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있다. 마치 내가 무정하고 가혹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 한다. 아침이 되어 핸드폰 전원을 켜자 그녀가 밤새 보낸 문자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다. 너무 이기적이야.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어이가 없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할 말인가? 게다가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과 연락을 끊게 만든 것도 내 탓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녀를 차단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러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솔직히 말해 그녀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황당하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날 버릴 땐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거절당하니 마치 피해자인 척하며 나에게 매달리다니.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내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비난받을 일인가? 나는 지수에게 철저히 휘둘려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고민했을 것이다. 그녀는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며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나도 흔들렸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또다시 불신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지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면 그 결말은 뻔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다.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는 필요 없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 내가 글을 올린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지수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죄책감을 유도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며 나를 흔들려 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떻게든 내게 매달렸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다. 그녀는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녀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훨씬 나아졌다. 그래서 혜진과 주는 다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했다. 수연은 아직 내 곁에 남아있지만 그녀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말했다.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결국에는 잘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수연은 이번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면 집을 떠날 예정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한편 내 동생 동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지수의 외도와 그녀가 떠난 감정적인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녀가 없어진 후의 현실적인 변화들도 은근히 신경 쓰였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매일 그녀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요소들이기도 했다. 지수가 떠난 후 집안일 분담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빨래를 좋아한다며 항상 맡아서 했고 요리도 그녀가 도맡아 했다. 그동안 나는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해왔다. 이제 지수가 사라진 자리는 동현과 내가 채워야 했다. 수연은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맡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 동생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애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 쉴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다. 물론 그도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수는 이제 갈 곳이 없기에 이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려는 심산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며칠 후면 지수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될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솔직히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친다. 그렇다면 실제로 겪게 될 때는 얼마나 더 정신적으로 소모될까? 이혼이 내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 끔찍한 기분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나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아이들이 다 자랐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다. 만약 이혼과 동시에 양육권 싸움까지 해야 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지수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보니 받아들이지 못한 듯하다. 아직까지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 완전히 끊어낼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녀는 오늘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중 대부분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는 저주 같은 말들이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고 그저 지수가 잠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 복수심에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쉰이 되고 외모도 볼품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저 새로운 변화를 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솔직히 내가 나이에 맞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오래전에 운동을 그만뒀고 머리숱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일 뿐이다. 나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그중 둘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 이 나이에 20대처럼 보일 거라고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못생기지도 않았고 비만도 아니다. 오히려 내 나이에 비해 꽤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결혼 초반에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길 바랐다면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예인처럼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변하게 마련이니까. 물론 그녀에게는 태민이 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젊고 잘생긴 남자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뛰어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내 탓을 하려 한다. 마치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내가 문제였던 것처럼 그녀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솔직히 말해 정말 한심하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지난 20년 넘게 나는 얼마나 많은 경고 신호를 애써 외면해왔던 걸까?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곧 전처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서야 선명하게 보인다. 나는 왜 이걸 인정하지 못했을까? 나는 바보였다.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외면하는 걸 선택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다. 그게 너무나도 한심하고 창피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 그녀를 차단하지 못했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녀의 관계를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걸 악랄함이라고도 부르지 않겠다.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다. 잔인함을 넘어 우스울 정도로 기괴한 행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몇 시간 전 혜진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지수가 태민과 온라인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어제 지수가 자신의 SNS에 장문의 분노 가득한 글을 올렸다. 태민이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상대였을 뿐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수가 태민과 미래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삶을 내던진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태민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다시 글로 돌아가 보면 지수가 올린 게시글에 직장 동료 몇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태민이 그녀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태민은 직장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얽혀 있었고 지수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는 애초부터 지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나는 원래 업보 같은 걸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업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설마 그녀가 이런 최후를 맞이할 줄이야. 나는 그녀를 차단했다. 혜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차단되지 않은 사촌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는 아직 가족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올린 글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조만간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즐기고 싶다. 지수가 스스로 빠져든 이 진흙탕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싶다. 태민이라는 인간은 참 대단하다. 같은 직장에서 1년 넘게 여러 명과 바람을 피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 지수가 그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았을 때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탄이 나온다. 박수라도 쳐줘야 할 판이다. 잘했어. 대단하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까? 아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게 지수가 나에게 한 짓에 대한 완벽한 복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스스로 삶을 망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재미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셈이다. 어쨌든 나는 곧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처음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현재 이혼 합의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녀를 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다. 가끔 협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걸려고도 하지만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피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지금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녀가 스스로 바람을 피웠다고 페이스북에 공공연하게 고백했기 때문이다. 태민이 언젠가 진지하게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결국 그녀는 내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 우리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 이게 건강한 방식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고민해보게 되겠지. 나는 처음 글을 올렸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안다. 아마도 이혼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생기면 며칠 안에 상담 치료를 시작할 것 같다. 그게 이 모든 일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